2021 부동산 알아야 돈 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임대차 3법 이미 4년을 살았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이 가능할까요? 보통 2+2로 알고 있는데 4년 가능할지 먼저 화면으로 사연 만나보시죠. 최근 아기를 가져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는 부부. 근데 우리 4월에 계약 끝나는데. 이 근방에 학군도 제일 좋고 당신 직장도 가까우니까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제일 낫지? 연장이 될라나? 그리고 여기 집값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대? 뭐지? 그때 갑자기 찾아온 집주인. 무슨 일일까요? 전세 기한이 이번 4월 달이면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전세값을 좀 올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얼마나요? 1억? 1억이요? 아, 이미 4년 전에 그때보다 지금 그 전세 금액이 2억 가까이 올랐다고. 그럼 내가 두 부부 생각해서 그 반으로 잘라서 1억인데 뭐 그렇게 크게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 여기 전세값을 올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빼든지 그렇게 양자택일해서 연락 줘요. 아니 저기 5천으로 안 될까요? 에이, 그거 안 되지. 그러면 그저 집을 빼주든지. 전세가를 올려주던지 3개월 뒤에 집을 빼달라는 집주인의 통보에 망연자실한 부부. 아니 1억이라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있는데 계약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2년 계약 만료하고 나서 원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거든? 1억이면 5%도 넘는데. 요구하는 전세값은 터무니없이 높고 이미 4년을 살아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 과연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만삭인 아내분도 계신데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럴 때 임대차 3법은 좀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변호사님, 최대한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어가 일단 어렵더라고요. 네. 예. 네, 일단 이제 많이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임대차 3법 중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위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네. 맨 마지막에 있는 지금 보시면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 이제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네.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제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한 번 더 살고 싶다,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조건에서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인데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5%의 상한 내에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바로 이 전월세 상한제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하면서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임대료의 상한에 대해서 5%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겠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임대차 현재는 입법이죠. 현재 입법이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실제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이 임대차 3법에 따라서 행사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 많은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요, 그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럼 2년 딱 살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2년만 더 살겠습니다 하면은 2년 더하기 2년이면 4년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거죠. 네. 야, 이거 잘 외워둬야 되겠네. 근데 저 화면에서 보니까 저분들은 이미 4년을 살았으니까 그래. 예. 더 이상 어떻게 뭐 청구할 길이 없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이제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X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대차 3법 중에서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2+2라고 많이 이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2+2면 4니까 총 4년을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데요. 맞아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럼 4년을 산 경우, 그러니까 4년 혹은 뭐 이미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부여해준다,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계약 갱신이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를 살았든지와는 관계없이 이 지금 개정법 2020년 7월 31일 이후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뭐 누구든 한번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상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상태가 아니고 자동으로 계속 계약이 연장됐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 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아, 예, 변호사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씀하신 게 묵시적 갱신이라는 묵시적, 건데요. 어. 예, 서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계약 만료일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종전에 있었던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간과 어떤 그 전세금, 임대료가 책정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계약으로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이 그대로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은 이제 계약 만료일 전 이제 6개월 전부터 네. 1개월 전까지 이제 행사를 해야겠고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게 바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예전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는데 이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반드시 기간 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했다라는 것을 어떤 뭐 문자나 어떤 네. 전화, 어떤 녹취 혹은 뭐 내용 증명 같은 것으로 좀 증거를 반드시 남겨 넣어야지만 또 어떤 추후에 분쟁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거를 증거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영상을 보니까 또 집주인분이 무려 1억 원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전월세 상한의 5%가 훨씬 넘는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집주인 말씀은 이게 시세보다 훨씬 싼 거라서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애초에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해당 금액 자체가 이제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전월세 그 상한제에 따르면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 5% 이상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 5%라고 해서 그 5%를 꼭 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 다 그렇죠. 채울 네.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한이니까 네. 그 상한의 범위 내에서 어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어떤 협의에 따라서 이 5%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임대료 상한액을 이제 고르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분쟁이 많이 이제 생길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임대료 어떤 증액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증액 청구 소송 같은 게 좀 제기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적정한 시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임대료를 책정하는 어떤 그런 소송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점도 좀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금액이야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쳐도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이 이제 내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 이러는 경우도 있을 때고 실거주 목적인 다른 분에게 매매를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가 버틸 재간이 있을까요? 어쩔까요? 네, 맞습니다.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임차인의 어떤 강력한 권리입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권리에 대응해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절 사유를 법에서 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 이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한 9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뭐 집주인이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뭐 자녀나 손자녀가 실제로 거주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뭐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합의했다. 서로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정도의 금액을 줄 테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제 행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겠고. 그리고 어떤 이 건물이 아예 노후화되어 가지고 어떤 이 건물에서 사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다 이럴 때 이제 재건축의 여지가 있을 때는 이를 이유로 이제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겠고 또 2기 이상의 차임을 이미 연체를 해버렸다 임차인이 뭐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이제 계약 갱신만 요구한다 이런 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실거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임대인이 이제 실거주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이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한다고 이제 해놓고 실제로 살지 않고 전세금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임대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도대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많이 그 사례가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거주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확정일자 열람제도를 통해서 이제 해당 그 거주지에, 내가 일단 나왔는데 해당 거주지에 실제로 이제 임대인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일단은 마련이 되었고요. 그렇게 확인을 했더니 만약에 이 해당 집주인이 살지 않고 어떤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높이 줘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네네. 이미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임대인이 거짓말을 한 거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다. 이게 바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인데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 해당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해당 이제 절차에 따라서 좀 편리하게 손해배상을 좀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말이에요. 계약 갱신 요구권 정말 너무 헷갈리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세입자가 이 계약 갱신 이거 있잖아요. 요구권. 네. 이거를 행사하면서 집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제 이 법이 새로 도입되면서 아직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해당 이제 주거지에 누군가 살고 있다, 현재 임차인이 있다. 근데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취득일이 언제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부동산을 사면서 해당 그 거주지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그 전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면 이미 나는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제 거절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다음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제 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 갱신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 행사 기간이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행사 기간이 6개월 전부터 이제 1개월 전까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 6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이 부동산을 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을 매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걸 우리가 교부를 하잖아요. 서로 네.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을 해가지고 네. 교부를 하게 되는데, 해당 이제 체크 항목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계약 저기 갱신 생겼네. 요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약 갱신 요구권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이제 서로 매도인과 매수인 측에게 교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문서로 네. 꼼꼼하게 좀 챙길 필요가 있겠어요. 네. 조금은 어렵지만 잘 알아두어야 손해보거나 낭패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2021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